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AESA 레이더 개발의 성공은 우리 전투기 개발사의 한 획을 긋는 대사건으로 여겨진다. 해외 선진 업체들의 기술 이전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만 인식됐던 이 레이더를 개발 착수 3년여 만에 국산화한 개발진들에 따르면은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서려 있다. 불가능에 도전한 국내 기술진들을 진두지휘한 신현익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단장은 본주와의 인터뷰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입중 CG를 제작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까지가 가장 어려웠다면서 AESA 레이더 개발에 일단 성공했지만 하드웨어에 이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어려운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최종 완성까지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불가능이라 했던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다. 가장 어려웠던 난관은 무엇이었나? 먼저 AESA 레이더 개발이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개발 책임자로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다.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KFX 시제기를 활용한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AESA 레이더는 입중 시제를 활용한 국외 시험 항공기 비행 시험 등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사전 확인한 상태에서 하드웨어 제작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국내 개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지상시험, FTB 비행시험 및 시험평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가장 어려웠던 난관은 2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입중 CG를 제작하고 2번의 중간 점검을 통해 AESA 레이더 개발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조기에 확인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를 위해 체계 개발과 입중 CG 개발을 동시에 수행했다. 만약 입중 CG 개발을 2년 내에 성공하지 못하면 체계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참여 인력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입중 CG에 대한 2번의 중간 점검은 물론 비행시험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가장 어려웠던 난관을 극복했다. AESA 레이더 도중 어떤 난관을 겪었나? 개발 과정에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2015년 미국의 4대 항공전자 장비 기술 이전 거부로 국내 개발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AESA 레이더 국내 개발을 책임지게 됐다. 개발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입중 시제 제작 외에 4가지 정도의 난관이 있었다. 첫째, 사업 착수 이전에 있었던 시제업체 선정 결과에서 업체가 바뀌는 사건이 있었다. 국과연은 장기 계획에 따라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한 AESA 레이더 관련 핵심 기술 과제를 2006년부터 수행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기존 핵심 기술 과제를 수행하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시제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연구 개발의 연속성이 단절돼 개발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외부의 시선이 팽배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외 업무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언론과 국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시제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AESA 레이더 사업은 2016년 착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과연 인력들은 본연의 개발 업무에 더해 새롭게 선정된 시제업체가 국과연이 축적한 관련 기술들을 최대한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까지 1인 2역을 수행해야만 했다. 둘째는 경험 부족에 따른 레이더 운용 개념 수립에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사업 착수 당시 국내 레이더 체계 개발 경험은 지상, 해상, 무인기용 레이더에 국한돼 있었다. 전투기용 레이더 체계 개발 경험은 전무했다. 따라서 최우선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인 운용 개념 수립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국과연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많은 고민 끝에 소요군과의 긴밀한 협조 및 관련 자료 공유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공군의 협조로 국과연에 파견된 공군 측 인력은 국과연과 공군의 협조는 물론 군 경험을 바탕으로 운용 개념 수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셋째는 사업 기간이 길고 시작이 급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일부 분야에 대해 체계 개발 실행 계획서의 세부 계획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아 다소 규모가 큰 수정 계약이나 추가 계약 추진이 요구됐다는 것이다. 가장 힘들었던 수정 계약은 FTB 확보 관련 내용이다. 민간 항공기용 제네릭 레이돔과 KF-X용 전투기 레이돔 적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자료 조사 이후 2년여가 지나 수정 계약을 마무리한 것이다. FTB 관련 수정 계약을 적기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이후 계획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계약 관련 업무는 방위사업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실무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승인받고 추진했다. 넷째, 경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컸다. AESA 레이더 개발 조직이 급하게 만들어졌고 연구소 차원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인력 확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수행 사업에서 레이더 핵심 인력을 영입하기가 어려워 다수를 신입 연구원으로 충원하게 됐다. 각고의 노력으로 4년여가 지난 지금은 그 당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 새내기 연구원들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했다. 특히 체계 통합시험 분야 업무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 레이더 기술부와 다른 본부 개발 경험 인력을 적극 영입했다. 이들은 현재 지상시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난관과 그 극복 방법이 있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TB 수정 계약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2018년 6월 5일 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업무 파악 중 가장 현안으로 눈에 들어온 업무가 FTB 계약 건이었고 이 건이 1년 이상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항공기용 레이더 개발에 있어 FTB 확보는 시험 방안 수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1년 이상 보류하고 있었지만 업무 책임자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향후 감사 등의 부담으로 훈수는 열심히 두지만 누구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 무인기용 영상 레이더 개발에서 시험 항공기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기에 FTB 수정 계약 업무는 단장이 직접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을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 방안 자료부터 예산 자료까지 모든 자료를 단원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업무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원들은 100여 쪽이나 되는 자료에 본인 의견을 적고 전자파일을 통째로 보낸 뒤 단장이 알아서 정리하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도 있었다. 하지만 조직 내 소통을 강조하고 모든 연구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면서 추진 방안 등을 정리했기 때문에 잡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 FTB 수정 계약에 대한 변경 금액을 돌이켜보면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AESA 레이더 개발은 군관선 학년이 힘을 합친 결과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인공은?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인공은 당연히 국과연, 시제업체, 시제협력업체 등 개발에 참여한 모든 인력들이다. 맡은 업무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력들도 있다. 실제로 조용히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인력들이 훨씬 더 많다. 국과연 인력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20여 년간 체계 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 사업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은 시제업체 참여 인력들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엄청난 일정의 압박을 받으면서 대부분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KF-X 사업은 방사청에서 사업단을 구성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수정 계약이나 추가 계약을 추진할 때 타당성, 효율성, 예산 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실무회의 등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방사청 사업단 또한 개발 과정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 AESA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것과 보유하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인가?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기술 확보로 대한민국이 가진 자의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기 도입 시 국내 개발 능력만 보여줘도 구매 비용은 하락한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항공기용 AESA 레이더 관련 무기 도입 시 가격 협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연히 국산 AESA 레이더의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다. 시제업체 또한 해외 전시회 등에서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공군 조종사 입장에서 AESA 레이더 개발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지나? 전술적 변화나 기대 효과는? 전투기를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MFD 화면 구성 및 각종 심볼 등을 제작업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를 사용하면 조종사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조종사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UI 제공이 가능해진다. 향후에는 전투기는 물론 훈련기도 MSA 레이더 대신 AESA 레이더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MSA 레이더가 AESA 레이더로 바뀔 때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빠른 빔 조향 특성과 유연한 파형 설계 등으로 동일 출력의 MSA 레이더 대비 탐지거리가 확대되고 다수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작전 측면에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가 M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보다 훨씬 우위의 전력이 되는 것이다. F-15K 등 다른 전투기에도 AESA 레이더 적용이 가능한가? AESA 레이더는 사용되는 송수신 모듈 수를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성능의 레이더 개발이 가능해진다.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를 비롯한 모든 항공기 레이더에 응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F-15K 등 국내에서 개발한 항공기가 아닌 경우 항전 장비 통합을 위해 제작업체의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AESA 레이더 개발을 성원하는 국민들께 한 말씀? AESA 레이더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AESA 레이더 개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밀리터리 마니아는 물론 국민들께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추가적으로 일부 언론 등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바가 있다. KF-X AESA 레이더 사업은 어려운 여건에서 급하게 시작했다. 전체 개발 기간 또한 10년이나 되기 때문에 수행 과정에서 수정 계약 또는 추가 계약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계약은 사업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방사청 사업단에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종 승인된다. 업체 특혜 등의 자국적인 보도로 개발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원들을 비롯한 모든 참여 인력들은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현재 개발 중인 AESA 레이더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조하겠다. 인도네시아 KF-X 재협상 다음 주 재개한다. 이르면 다음 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재협상이 재개된다. 약 1년 만에 이루어지는 재협상이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KF-X 재협상 실무진이 이르면 23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국방부 및 국영 항공기 제작업체 관계자들과 재협상을 시작한다. 한국실무협상팀은 방위사업청 6명,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3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22일 인도네시아 입국 예정인 이들의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 실제 협상 일정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양국의 KF-X 실무 협상은 2018년 말부터 4차례 진행됐으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0월 말 이후 중단됐다. 프라보워 장관은 공식적으로 KF-X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그간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려 한다는 행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최근 KF-X 시제기 생산 소식이
재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래 프라보워 장관은 군재직 시절 인도네시아 군의 태권도를 전파할 정도로 한국에 애정이 많은 친한파 인사로 분류된다.